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역사회 담당하고 있는 김희영입니다. 아시죠? 네. 우리 기출문제에서 이미 기본적인 이론에 대해서 한번 다 정리도 해드렸고, 기출문제 풀었습니다. 그럼 단원별에서는 뭐를 하느냐. 물론 기본적인 이론도 하긴 할 건데, 그거보다는 우리가 이론에서 배우지 못했던, 또 놓쳤었던 부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그 부분에 문제를 만들어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문제를 풀다 보시면, 우리 이론에서 안 배웠는데, 이런 것도 있었네, 라고 좌절도 느낄 수 있고, 그렇죠? 네, 좌절보다는, 와, 이런 게 있었구나, 라고 해서 얼른 머릿속에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돼. 그래서 이제 새로운 이론들은 얼른 책에다가 좀 이렇게 기록을 해두셨다가 머릿속에 좀 기억하시면 되고요. 제가 이번에 단원별에 특히 생각한 건 뭐냐면, 저번에 작년에 그 기출문제가 교과서에서 주로 나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교과서 책에 있는, 그러니까 대부분 대학에서 배우고 있는 지역사회 간호학 책을 몽땅 다 갖고 다 분석을 해서 내가 혹시 빠진 게 뭐가 있을까, 그래서 그걸 다 찾아내서 그거에 대해서 문제를 다 낸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낯선 것들도 꽤나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위주로 문제를 냈다라고만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요번에 사람을 좀 많이 뽑죠. 그래서 100명 넘게 이렇게 뽑긴 하는데, 그 다음에 또 이제 뽑고, 이렇게 사람을 많이 뽑을 때는 문제가 어렵다, 쉽다. 쉽다, 어렵다, 반반 있긴 하는데, 자, 근데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절대로 문제를 꼬진 않는다. 왜 사람을 조금 뽑을 때 문제를 막 꼬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꼬다 보면 이것도 정답 같고 저것도 정답 같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사람을 많이 뽑을 때는 꼬지는 않아요. 그 대신 문제의 난이도를 위해서 저 구석에 처박혀 있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교과서에서 구석에 처박혀 있는 문제를 많이 갖고 온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오늘 그 유인물 2개가 나갔을 거예요. 하나는 그냥 그 단원별 문제에 대해서 보충 설명이 들어가 있을 거고, 다른 하나는 문제만 쫙 나와 있을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기출문제에서 다루지 못했었던 기출문제를 다 갖고 온 겁니다. 혹시라도 옛날 기출문제를 또 다시 한번 반복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옛날 기출문제까지 갖고 온 거니까 항상 이렇게 나눠드린 거는 항상 염두에 두시고, 이런 것도 기출문제가 나왔었구나라고 생각을 좀 하시라는 거죠. 자, 요 정도로 좀 잔소리하면 될 것 같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보시면 1번이에요. 자, 지역사회 간호 또는 지역사회 간호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른 것이라고 되어 있고, 자, 감각이나 감성을 중심으로 모인 공동체이다. 자, 이거 우리 지역사회 종류 중에 무슨 지역사회 같아요? 감정적 지역사회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지역사회 간호사의 특성인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일단 감정적 지역사회인 것 같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기능적, 구조적, 감정적 지역사회로 나뉘어지며, 괜찮죠? 자, 이러한 분류는 서로 교집합이 없다. 있다. 그렇죠? 때로는 기능적인 게 구조적일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2번은 틀린 거고. 자, 일정한 지리적인 영역과 그 영역에 살고 있는 주민이라면 서로 간의 왕래나 상호작용 없이도 지역사회가 형성된다. 뭐가 마음에 안 드세요? 네, 서로 간의 왕래 상호작용이 있어야 지역사회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잦은 왕래, 잦은 상호작용 이렇게 표현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3번도 틀린 거고. 4번입니다. 1차적인 목표는 최대 다수 또는 인구 집단 전체를 위한 최고 수준의 행복이 있다. 우리 마음에 안 드는 단어가 너무 많아. 이제 최고 수준, 최대 다수. 4번이 그런 건가? 그럼 답은 1번인가? 자, 일단 2번, 3번은 확실히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2번, 3번을 답으로 하신 분은 난 아직 멀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1번 아니면 4번. 자, 답은요? 1번. 이거는 감정적 지역사회니까 지역사회에 속하니까. 네, 1번 같지요? 답은 4번이에요. 자, 봅시다. 자, 요거, 이제 유임을 보겠습니다. 유임을. 자, 유임을 보시면 미국 간호협회에서 제시한 지역사회 간호의 특성이에요. 미국 간호협회에서 제시한 거. 간호의 대상자 또는 간호의 단위는 인구 집단이다. 네, 맞아요.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등한 동반자로서 대상자를 대한다. 네, 맞아요. 1차 예방을 우선시한다. 이것도 맞아요. 자, 네 번째, 인구 집단의 쾌적한 생활이 가능하도록 환경적, 사회경제적으로 건강한 여건 조성에 초점을 둔다. 그런 것 같아요. 서비스를 통해 개선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
자, 6번째, 인구 집단의 전반적인 건강 보장을 위해 적절한 자원 사용이 필수적이다. 자, 7번째, 1차적인 목표는 이거 보세요. 최대 다수 또는 인구 집단 전체를 위한 최고 수준의 행복이다. 이게 1차적인 목표예요. 지역사회 간호의 특성이. 이번에 새로 아셨을 거예요. 8번째, 다른 전문 인력 조직 기구들과의 협동은 인구 집단의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맞습니다. 그리고 1번은 감정적 지역사회를 얘기하는 거지, 이 지금 문제는 지역사회 간호의 특성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답은 4번. 그래서 1번 같은 건 새로 배우셨으니까 얼른 머릿속에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이요. 자, 지역 간 요새 건강 불평등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와서 이제 건강 불평등이 존재하는지를 판단할 때 흔히 사용하는 지표는 건강 결과, 건강 상태, 건강 행태 요 3가지가 있대요. 자, 이 중에 다음 중 건강 상태의 대표적인 변인으로 사용되고 있는 지표, 이런 건 처음 보셨기 때문에 감으로 잡으셔야 돼. 일단 사망, 결과, 상태, 행태 중에 어디에 속할까요? 사망. 결과죠, 결과. 그죠? 자, 그러면 주관적인 건강. 자, 결과, 상태, 행태 중에 어디에 속할까요? 주관적인 건강. 상태 같아요. 그죠? 그럼 흡연은 어디에 속해요? 흡연. 행태죠, 행태. 그죠? 소득 수준. 이게 어디에 해당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상태? 건강 상태? 그럼 소득이 많으면 건강해요? 소득이 없으면 불건강해요?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쵸? 근데 확실히 여러분의 건강 상태를 2번이라고 했으니까 답은 확실히 맞았어요. 2번입니다. 2번. 그러면 건강, 소득 수준은 뭔데요? 이것도 좀 보겠습니다. 자, 유임을 보시면요. 삼각형, 그거는 좀 이따 할 거예요. 답 달 거니까. 자, 건강 불평등부터 볼게요. 2번입니다. 자, 건강 불평등 지표는 크게 3개예요. 건강 결과, 그다음에 건강 상태, 그다음 건강 행태. 이 3개가 건강 불평등 지표고요. 건강 불평등 결정 요인이 역시 3개 있어요. 소득, 고용, 교육 수준. 요 3개가 불평등 결정 요인이에요. 이것도 여러분 새로 배우셨으니까 외우셔야 돼. 건강 결과는 사망이고, 건강 상태는 주관적인 건강 상태. 객관적인 건강 수준은 없습니다. 나중에 보건소도 가시면 되겠지만 본인이 생각하는 건강 수준은 어떠십니까? 꼭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주관적인 건강 수준이 건강 상태고, 기능 상태, 만성 질환 이런 것들이 건강 상태. 그런데 비해서 건강 행태는 흡연, 음주, 그 다음에 운동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 느낌에 맞는 게 답은 2번이 맞아요. 그래서 얼른 이것도 외워두셔야 되고요. 자, 유임을 보시는 김에 지역사회 분류 아예 하는 김에 합시다. 자, 산림 파괴, 일부러 보기 안 들었습니다. 산림 파괴, 산성비,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으로 문제가 있는 공동체. 무슨 공동체? 생태학적 문제의 공동체. 2번째입니다. 고향 출신 학교 종친회 소속 공동체. 3번째입니다. 보건소, 병원, 학교, 산업장 등등등 뭐라 그럴까요? 조직. 자, 4번째 장애아동 집단, 모자보건 대상 집단, 네, 요구 공동체. 요구 공동체. 자, 이젠 대답하셔야 돼. 대한간호협회 독서회 특수흥미 공동체. 자, 가족, 이웃, 교민의 대면 공동체. 네, 그렇게 봤고요. 다시 문제로 봅시다. 자, 1번, 2번 정리해 있어서 얼른 외우셔야 되고, 자, 3번입니다. 자, 지역사회 간호사의 역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이 금연을 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한다. 사업장의 금연 환경을 조성한다. 자, 무슨 역할일까요? 네, 변화 촉진자죠. 자, 근데 변화 촉진자가 2가지 방법을 사용하네. 동기를 부여하기도 하고 환경을 조성하기도 하네요. 자, 동기를 부여한, 혹시 예전에 통제위라는 거 기억나세요? 통제위? 내적 통제위, 외적 통제위 기억하시나요? 자, 내적 통제위는 그 사람의 마음, 그러니까 내적 통제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최고야.
그러니까 내 의지대로 하는 걸 내적 통제이고, 외적 통제는 바깥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의사가 하라는 대로 하는 걸 외적 통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적 통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내 고집이 약간 센 거고요. 근데 외적 통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주변에서 하라면 그거대로 하는 거죠. 나 자신을 믿을 수 없으니까 이걸 이제 외적 통제라고 하는 건데, 항상 뭐든지 행위를 할 때 요 두 개를 다 커버합니다. 왜냐면 이 사람이 내적 통제가 강한 사람인지 외적 통제가 강한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요 두 개를 다 접근해서 사업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 그러면 지금 근로자들이 금연을 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거는 어떤 통제를 접근한 걸까요? 어떤 통제를 갖고 있는 사람? 예, 내적 통제를 갖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자, 나번에 보시면 사업장의 금연 환경을 조성하는 거는 예, 외적 통제를 갖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예, 접근한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항상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변화 촉진자. 답은 2번인 거고요. 자, 4번입니다. 자, 뉴만의 건강관리 체계 이론에서 어떤 개념에 대한 설명인가? 자, 뉴만의 건강관리 체계 이론은 지역사회에 접목한 개념입니다. 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저녁 오락 프로그램의 신설. 자, 성병을 진단하고 치료하기 위한 무료 클리닉의 개설. 건강과 질병에 대한 서비스, 뭘까요, 이거? 네, 전선입니다. 전선. 답은 4번이고요. 이건 책 있는 거 그대로 갖고 오셨으니까 외우실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요거 잠깐만 유임을 보겠습니다. 자, 일단 지역사회 간호사의 역할 좀 정리하고 갈게요. 자, 1번입니다. 지역사회가 자기 건강관리 능력을 갖게 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이야. 아, 셀프 케어 능력을 갖게 하는데 필수적인 게 뭘까요, 근데? 교육이죠, 뭐, 교육. 그래서 교육자입니다. 답은 2번인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대상자에게 새로운 계기를 마련해준 중요한 역할로 이를 통해서 대상자는 자신이 처한 상황과 요구를 이게 키포인트네. 스스로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이게 뭐냐면 상담자. 자, 3번입니다. 자, 옆으로 쭉 가시면 대상자들에게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시범을 보이게 된다. 간호사들은. 이건 역할 모델이죠. 4번입니다. 어떤 자원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 스스로 정보를 얻는 능력이 생길 때까지. 아, 스스로 정보를 얻는 능력이 생겨? 그러면 독립할 수 있을 때까지인가 봐. 그죠? 그때까지 안내해주고 도와주는 역할? 이게 옹호자죠. 옹호자. 5번째입니다. 자, 대상자가 복잡하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대상자야. 자, 이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실천과 함께 그 다음에 연계 조정해주는 간접적인 실천에 이른 모든 걸 다 해주는 거 뭘까요? 예, 사례관리자. 자, 6번째입니다. 지역사회 간호사에게는 이 역할로 인해서 기본 간호술로부터 전문 간호술까지 요구하게 되고 동시에 면담 등등등 교육기법 이런 기술이 필요하대요. 이 역할로 인해서. 예, 이게 직접 간호제공자입니다. 직접 간호제공자. 그 다음 7번째입니다. 학생과 교직원들의 건강검진을 관련 기관으로 연결시켜준대요. 자원 의뢰자. 8번입니다. 정기적인 산정간호, 건강한 영유아 간호, 예방접종, 변비, 설사와 같은 경미한 건강문제 해결을 말한다. 뭘까요? 1차 간호 제공자. 자, 9번째입니다. 건강을 위해 적합한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동기를 촉진시키고 보건의료를 위한 변화를 효과대로 가져오도록 돕는다. 네, 변화 촉진자. 자, 하여튼 뉴만이론 책에 있는 거 그대로 다 갖고 왔습니다. 여러 책에 있는 걸 좀 정리를 해서요. 조금 복잡할 것 같긴 하는데 자꾸 보실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제 기본 구조는 그 박스 안에 있는 걸 보세요. 지역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개인이 있고 인과학적 소견 외에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치, 신념, 역사를 포함해서 지역사회 하부체계와 상호작용을 하는 거. 이게 기본 구조. 그래서 기본 구조 안에는 생리적 변수, 심리적 변수, 발전, 사회문화적 변수, 영적 변수가 있다는 거죠. 이 중에서 영적인 변수 잠깐 보시면 대상자의 신념을 영적인 변수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보시고요. 나머지 것들도 심리적 변수에 보면 자부심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 구조고요. 그다음에 스트레스 1입니다. 스트레스 1에는 1번 체계 내 요인, 체계 간 요인, 체계 외 요인.
이 중에서 체계 내 요인을 잠깐 보시면 지역사회 자체 내의 물리적 환경이야. 우리 환경하면은 체계 외 아닌가요? 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지역사회 자체 내의 환경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체계 내 요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체계 외를 보면 지역사회 외부야, 외부. 그러니까 우리 지역사회 외부의 어떤 변화가 와, 그럼 이걸 체계 외 요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환경도 무조건 외는 아니구나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체계 간 하면은 정부나 외부 기관으로부터 적절한 자원을 제공받는가, 주민들의 자원 활용에 어려움이 없는가 이런 식으로 보는 게 체계 간. 그래서 이게 스트레스 1입니다. 그다음 이제 방어선으로 들어가셔서 정상 방어선. 자, 정상 방어선은 지역사회가 오랜 기간에 걸쳐 도달한 건강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생활자극 요인들에 대처하는 방법으로 예방 접종률, 신생아 이런 것들을 정상 방어선이라고 하는구나. 예방 접종률, 신생아 사망률. 그래서 질문이 지역사회 주민들의 건강 수준, 경제 수준은 적절하냐? 교통, 통신 상태는 적절하냐? 환경들은 적절하냐? 이걸 물어보는 게 정상 방어선. 자, 그럼 반면에 저항선입니다. 지역사회 정상 상태를 보호하고 안정시키기 위해서 스트레스 원에 대항해서 작용하는 내적 기전이다. 자, 예를 들면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저녁 오락 프로그램의 신설, 성병을 진단하고 치료하기 위한 무료 클리닉의 개설, 건강과 질병에 대한 서비스, 경찰, 형사 체계 이런 걸 모두 저항선이라고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 경찰 체계가 무너져, 그럼 뭐 사건이 터지겠구나, 그럼 기본 구조가 흔들리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거에 대한 질문은 건강에 대한 태도, 가치관, 신념은 어떠하냐? 제가 그랬었죠. 태도, 가치관은 대부분 정상 방어선에 속한다. 근데 이게 지역 사회로 들어가면 이게 저항선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다르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역사회 주민들의 유대관, 이게 결속력은 어떠하냐? 이게 저항선 쪽이고, 그 다음에 유연방어선은 자, 체계의 경계로 작용하고, 그죠? 당연히. 그리고 법, 정치, 갈등 해결, 의사결정과 같은 과정을 통해서